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3상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YY 결선, 델타 델타 결선, Y 델타 결선, 델타 Y 결선, VV 결선과 같은 여러 결선법들의 특징이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됩니다. 전기기기, 전력공학, 심지어 회로이론 할 거 없이 내용이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고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하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YY 결선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YY 결선의 특징 1번. VL은 루트 3 VP 각도 30도고 IL과 IP는 같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죠. Y 결선의 특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 결선의 선간 전압을 100이고 페이저로 나타내면요. 각도 0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전압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 같은 경우는 크기는 당연히 보시면 화살표의 길이가 짧아진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루트 3분의 1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루트 3분의 100. 각도 역시도 30도 뒤처지게 되는 거죠. 각도 마이너스 30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상전압에서 선간전압으로 넘어갈 때 크기는 루트 3배가 되겠고요. 각도는 플러스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을 수식으로 어렵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VP가 상전압이고요. VL이 선간전압입니다. 상전압에 루트 3배를 하고 30도 앞서 나간 것이 선간전압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IL과 IP가 같다. 즉,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라는 거죠. 자, 말 그대로 여기 흐르는 선전류가 IL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에 흐르는 이러한 상전류가 IP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KCL에 의해서 지금 같은 선상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IL과 IP는요,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입니다.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에 지금 100 각도 0을 넣어줬어요. 그럼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이때 1차 측과 2차 측의 권수비를 1대 1이다 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1대 1의 비율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에너지 변화는요, 에너지 변환. 자, 이거를 여러분들 실수하십니다. 상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상대상으로. 상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에서 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각도 0에서 1대 1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루트 3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도가 상전압이죠. 그럼 1대 1이니까 2차 측의 상전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차 측의 상전압도 루트 3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넘어주실 때 이 권수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상에서 상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상전압, 상전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여기에 크기가 루트 3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도예요. 자, 그럼 2차 측의 성간전압은 어떻게 돼요?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00 각도 마이너스 30이니까 크기는 루트 3배 되겠고요. 각도는 30도 앞서니까 100 각도 0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 1차에 100 각도 0을 넣어줬더니 결과값이 100 각도 0이 나왔어요.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크기는 바뀔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1대 1로 줬기 때문에 크기까지도 동일했지만 만약에 이 권수비가 1대 2가 되었으면 얘는 200이 되었겠죠. 자, 결론은 위상이 어떻다. YY 결선의 경우 위상이 같다. 위상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있으므로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 보호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중성점이 있어요. 여기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중성점이 있기 때문에 접지가 가능합니다. 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Y결선의 특징이죠. 자, 네 번째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에 용이하여 고전압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가 여기가 변압기의 권선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인간 전압보다 확실히 루트 3분의 1만큼 작단 말이에요. 전압에 작게 걸리니까 당연히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고전압이 인가가 되더라도 결국 그 고전압의 루트 3분의 1만큼만 걸리기 때문에 고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한 결손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제3고조파의 전류, 그러니까 제3고조파 전류의 통로가 없으므로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된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변압기 원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이라는 전압이 인가가 되었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의 특성에 의해서 뭐가 발생돼요? 자속이 발생됩니다. 오른손 법칙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속이 발생됩니다. 이 자속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온이라는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자속이 생겨서 그 자속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게 그 원리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때 이 전류를요, 우리가 여자 전류다라고 하는데, 자, 여자 전류에는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자, 이 친구 지금 저항 R 성분에 흐르는 게 철선 전류가 되는 거고요. 코일 L 성분에 흐르는 게 자화 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화 전류라는 놈이 이 자속을 만들어내는 전류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지금 몰라도 돼요. 그랬을 때 이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철심에는 자기 포화 및 히스테리 현상이 있으므로 변압기 여자 전류에는 제3고조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자 전류 중에서 정확하게는 자화 전류에 제3고조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변압기에서는요. 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넘어가시고 이 결과값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E는 일단은 렌츠 법칙 부호 무시하고요. N에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E가 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E를 우리가 이러한 이쁜 정연파를 줬다고 해볼게요. 검은색의 이쁜 정연파를 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자속은 어떻게 돼요? 자속의 그래프는 자속을 미분한 게 E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E가 사인 세타라고 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했을 때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뭐 다 필요 없어요. 파이가 어쨌건 간에 이 유기기전력보다는 늦어진다. 90도 늦어진다라고만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발생할 겁니다. 자, 파란색의 그래프가 발생하겠죠. 맞죠? 자, 그럼 우리가 LI는 n파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L은 어차피 상수값이 되는 거고 N도 상수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I랑 파이랑 사실상 같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만 다를 뿐, 자, 같은 위상을 가진 요런 빨간색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I가. 그런데 자속을 만들어내는 I니까 자화전류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파이라고 제가 나타낸 겁니다. 자, 요런 형태인데, 자, 이 친구는 뭐야? 자속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화전류를 I파이를 증가시켜 주게 되면 당연히 자속이 많아지게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래프가 원래라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사실은 자,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자기 포화와 히스테리 현상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I파이를 우리가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자속이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철심은 아무리 많이 내봤자 자속이 100밖에 안 돼. 처음에는 I파이를 증가시킬수록 자속이 잘 나오다가 자속이 100이 나왔을 때는 이 I파이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100 이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I파이를 증가시켜도 어느 특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파이가 더 이상 포화가 되어서 나오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파이의 최대값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자속이 한 요쯤에 포화가 되었잖아요. 자, 포화가 되기 전까지는 전류를 조금 알려줘도 자속이 팍팍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자속이 거의 포화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i파이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증가의 폭은 대단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 전류를 요렇게만 주어도 자속이 이만큼이나 나왔죠. 근데 나중에는요 같은 양의 전류를 가한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되는 폭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 빨간색의 그래프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전류를 조금만 주더라도 자속도 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속이 거의 포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처럼 져가지고는 이 자속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자, 여기도 포화가 됐을 때, 자,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I 파이가 실제로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 I 파이, 즉 여자 전류 또는 자화 전류의 그래프는 자, 이쁜 정연파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왜곡된 파형이 생겨야 돼요. 그 왜곡된 파형의 가장 큰 원인이 제 상고조파가 되는 것이며 이 상고조파가 반드시 변압기 여자 전류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쁜 검은색의 유기기전력의 파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다? 변압기에서는요. 제3고조파가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다? 이쁜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 모르시겠으면 마지막 말만 기억하세요. 변압기 여자 전류에 상고조파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쁜 정연파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하나 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3고조파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3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파가 있어요. 자, 기본파의 주파수가 뭐라고 해볼까요? 자, F라고 했을 때 3고조파의 주파수는 얼마예요? 3고조파의 주파수는 당연히 기본파 주파수의 3배인 3F가 됩니다. 자, 이 말은 기본파가 한 번 진동할 때 3고조파는 3번 진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가지고 왔죠. 기본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상 기본파를 가지고 왔어요. 각각 지금 삼상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 틀어지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빨간색만 봤을 때 기본파 성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한 번 진동했죠. 한 번 진동했어요. 그럼 상고조파는 얘가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하는 놈이라니까요. 자, 그럼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하도록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 번 진동했죠? 자, 2번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진동해 볼게요. 자, 그럼 빨간색 한 번 진동할 때 상고조파는요? 한 번, 2번, 3번 진동했죠? 맞죠? 그럼 파란색 친구의 상고조파 성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진동할 때 이 파란색도 3번 해야겠죠? 한 번, 2번, 3번 진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초록색 그래프도 보도록 하죠. 자, 얘가 한 번 진동할 때 3번 진동해야 됩니다. 한 번 진동했죠. 2번 진동했죠. 3번 진동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될 겁니다. 결국 A상이든 B상이든 C상이든 3고조파 성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3고조파의 파형이 전부 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3고조파 성분들은요, 크기와 위상이 같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고조파의 전류가 통로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어쨌건 제3고조파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고조파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상고조파가 흘러야 이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상고조파가 흐르지 않으니까 외형파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YY 결선에서 왜 상고조파가 흐르지 않을까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만약 중성점 접지를 하지 않게 되면은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삼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볼까요? 여기에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C라는 상고조파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중성점 접지를 안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요 점에서 KCL을 써볼게요. KCL은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온 전류의 합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들어오는 전류는 지금 A, B,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되는 거고 나가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제로가 된다고. 이때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조건이 A와 B와 C는 어떻게 돼요? 위상도 같고 크기도 완벽하게 같은 친구예요. 그럼 A와 B와 C가 같으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A가 0이 되고 B도 0이 되고 C도 0이 되는 경우예요. 결론은 중성점 접지를 안 했을 때는 자, 상고조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 전류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쁜 정연파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중성점 접지를 안 했을 경우. 자, 그러면은 중성점 접지를 하면 되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중성점 접지를 해봤습니다. 중성점 접지를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뭐 상고조파 친구들이 이제 통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A, 여기 1A, 여기 1A라고 했을 때 KCL에 의해서 분명히 이 중성점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겠어요? 두 개가 합해지겠죠. 왜? 1 위상도 같고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에 3A의 어떤 전류? 3고조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성점 접지를 하게 되면 3고조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쁜 정연파, 유기기전력이 이쁜 정연파가 발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쁜 정연파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중성점에 상고조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통신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얘네들한테 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자, 중성선에 상고조파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통신선과 같은데 유도장애를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중성점 접지를 해도 하지 않아도 얘는 문제라는 거예요. YY 결선이니까 뭐 쓸데가 없어. 뭐 다 문제야.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써? Y에다가 델타를 하나 더 붙여서 우리가 상권선 변압기라고 합니다. YY 델타 결선에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Y를 못 쓰니까 YY에다가 델타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YY 델타 결선의 상권선 변압기죠. 자, 그럼 이때 이 델타 결선이 뭐냐면은 자, YY가 불안정했는데 자, 델타를 달아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안정적이게 됐죠. 그래서 얘를 안정권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YY 델타 결선 상권선 변압기에서 상권선의 용도가 자, 일단 3고조파를 제거해 줍니다. 왜?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3고조파가 어떻게 돼요? 순환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3고조파 성분들을 어떻게 해준다? 델타 결선이 가둬놔요. 계속 순환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3권선이라고 하는 건 델타 결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안정권선의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를 닮으로써 상고조파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이 3권선에 여러분들 조상 설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조상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손해 전력 공급용으로 3권선을 사용한다. 자, 손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변전소 내 부하에다가 전력을 또한 공급할 수 있다.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은 델타 결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YY 결선 특징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쉬우실 거예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자,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각도 0이면은요.
당연히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돼? 상에 걸리는 전압도 자, 이 친구와 같게 된다는 거죠. 요런 거는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델타 결선에 이르는 상전류가 있을 거예요. 상전류가 있을 거예요. 상전류를 뭐 예를 들어 10A라고 해볼까요? 10 각도 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선전류는 당연히 여기 상전류보다는 루트 3배 크고요. 자, 루트 3배 크니까 10 루트 3이 되는 거고 각도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인 건 쉬운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선지 여러분들 잘 가지고 가시고요. 자, 두 번째 1, 2차 전압에 위상차가 없고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이다. 자, 그렇죠. 일단 상전류는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배이다. 방금 설명을 들었고 위상차가 없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자, 여기가 100 각도 0이잖아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100 각도 0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1대 1이라는 권선비가 주어졌을 때 에너지 변화는 상대 상으로 일어나니까 자, 여기도 100 각도 0이 되는 거고 상전압이 100 각도 0이니까 성간전압은 100 각도 0이 되는 거라서 결론적으로 100 각도 0도 100 각도 0도 위상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YY와 똑같죠. YY 델타 델타 같은 놈끼리 붙었기 때문에 위상차가 없는 거죠. Y 델타 델타 Y 이렇게 붙었으면 당연히 위상차가 발생할 겁니다. 자, 3번 제3고조파의 전류가 델타 결선내를 순환하므로 교류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델타 결선은요. 이 델타 결선을 3고조파 전류가 순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어떻게 전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3고조파 전류가 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걸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우리가 IBC라고 해보겠습니다. B에서 C로 흐르니까 상고조파 전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상고조파 전류 여기는 ICB라고 해볼게요. ICB, C에서 B로 흐르니까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한다? IAC다라고 해볼게요. IAC, 뭐 3고조파 전류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자, 여기 흐르는 자, 요 친구를 IA라고 해보겠습니다. I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요점에서 우리가 KC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전류의 합인, 나간 전류의 아까 같다기 때문에 자, 들어온 거 뭐예요? 들어온 거 IBC 하나 있죠? IBC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온 전류가 IBC가 되겠고요. 나간 전류는 IA와 IA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A 더하기 IAC라는 식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IAC를 넘겨줘 볼게요. 그러면 IBC 마이너스 IAC는 IA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 친구들은 전부 다 IAC, IBC, ICB는 3고조파 성분들이라고 했고 이 3고조파 성분들은 크기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IBC와 IAC는 크기와 위상이 같은 거니까 얘 빼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 빼기 얘는 0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걸 뺐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IA가 0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고조파 전류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전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델타 결선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이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는 부분에 전류에 3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 여자 전류, 자화 전류가 외형파를 만든다는 것이고 외형파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쁜 유기기전력을 만들어낸다 했잖아. 이쁜 유기기전력을. 그거 좋은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내를 순환하므로 교류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자, 네 번째. 변압기 외부에 상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통신장애가 미발생한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델타 결선을 순환하기 때문에 자, 여기로 나가는 3고조파 전류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통신선이 지나가더라 하더라도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Y결선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이러한 3고조파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변압기 한 대 고장 시에 자, V 결선에 의한 삼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는 한 쌍으로 봅니다. 한 쌍이죠. 두 쌍이죠. 세 쌍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 쌍이 고장 났어요. 이 분홍색 친구들이 고장이 났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어떤 결선이 되나요? V 결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물론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은 줄어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삼상 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성점 비접지 방식이므로 이상전압 및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다. 얘는 중성점 접지를 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따라서 비접지 방식이고 이상전압이나 지락사고에 대한 보호가 어렵겠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므로 고압인 경우 절연이 어렵다. 그래서 60kV 이하의 배전용 변압기에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kV 이하 배정용 변압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고전압이 유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고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Y결선 같은 경우는 루트 3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걸리기 때문에 절연에 용이하지만 이 친구는 절연이 어렵다는 겁니다. 고전압이 들어오면 그대로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델타 Y 결선과 Y 델타 결선입니다.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읽어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한쪽 Y 결선을 중성점 접지 가능하다. 한쪽이 Y 결선이니까 지금 뭐예요? Y 델타, 델타 Y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Y의 장점과 델타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한쪽 Y 결선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이건 뭐예요? Y 결선의 장점이 되는 거죠. 제3고접하의 장애가 적고 기전력의 파용이 왜곡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델타 결선의 장점입니다. 델타 결선의 3고조파가 델타 결선 안을 순환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상고조파 전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3고조파 전류로 인한 통신장애도 발생하지 않고 유기기전력의 파용도 여자 전류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쁘게 나온다는 거죠. 4번 1, 2차 선간전압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이거는 당연한 소리겠죠. 우리가 델타 YY에서는 위상차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위상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들어간 전압이 100각도 0도라고 했을 때 자,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자, 100각도 0도라는 친구가 상전압에 걸릴 것이며 자, 예를 들어 권선비가 1대1이라고 했을 때 자, 에너지 변화는 상에서 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100각도 0도가 상이죠. 그러면 1대1로 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의 크기가 100각도 0도가 된다는 거예요. 1대1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선간전압은요. 루트 3 커지고요. 각도는 30도 앞선다. 30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만 보시면 0도에서 30도가 되었으니까 위상차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 쌍에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요.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V 결선이 되겠지만 Y 결선 같은 경우는 한 쌍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자, 역 V 결선이에요. 역 V 결선이 돼요. 역 V 결선은 삼상 전원을 공급하기가 매우 불안정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기 가서 배우실 거예요. 자, Y 델타 결선은 강압용이고 델타 Y 결선은 승압용이다. 강압은 뭐예요? 전압을 떨어뜨려 주는 놈이고 승압은 전압을 상승시켜 주는 놈이죠. 자, 우리가 승, 강, 기 부르죠. 승은 뭐예요? 오른다는 뜻이고 강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승, 강, 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타 Y 같은 경우는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승압기로 쓰이겠죠. 자, Y 델타 결선은 당연히 델타 Y와 반대니까 전압이 강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강압기로 쓰인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VB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한 대의 변압기 고장 시 두 대만으로 삼상부의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결선입니다.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소용량이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출력비와 이용률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출력비와 이용률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 하나만 볼게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델타 결선은 변압기가 몇 대요? 3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의 용량을 우리가 P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출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1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죠.
그래서 실제 델타 결선에서의 출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3P1이 되는 거예요. 3P1. 맞죠? 자, 그럼 고장났어. 그러면 두 대로 볼게요. 두 대로. 자, 그럼 우리가 V결선의 출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마치 지금 변압기가 두 대니까 2P1이 될 것 같지만 2P1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2P1보다는 당연히 고장이 났으니까 못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못 만들어내냐. 자, 한 대 용량에 중요합니다.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만큼만 낼 수가 있어요. 한 대 용량에 루트 3배만큼만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출력비와 이용률이 나옵니다. 출력비와 이용률이 나옵니다. 자, 출력비라고 하는 것은 기존 델타 결선 출력에 비해서 이 V 결선이 얼마만큼 출력을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델타 결선의 출력과 V 결선의 출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비예요. 자, 그럼 델타 결선의 출력은 3P1이 되는 거죠. 그러면 V 결선의 출력은 루트 3P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용률은 뭐예요? 이용률은. 자, 우리가 현재 V 결선이 되었어요. V 결선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설비 용량은 전체 2P1을 낼 것 같아요. 아마 다르게 생각해서 이 두 개니까 나는 2P1을 낼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보다는 작은 루트 3P1만큼의 출력을 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출력비는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루트 3.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매우 많이 물어봅니다. 따라서 이용률의 2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이용률, 출력비는 3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바꿀게요. 3분의 루트 3이 출력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네 가지 결소법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기에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실기 가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단답으로 쓰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